옛날 한양에 박찬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박찬봉은 인자한 성품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찬봉은 하인을 데리고 강원도 산골에 사는 친구 윤초씨 집을 찾았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왔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이렇게 먼 강원도 산골까지 귀한 손님이 오시다니.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만 자네가 오려고 그랬어. 어서 오게 친구. 반갑네 반가워. 하하하. 박찬봉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윤초 씨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나? 잠시 머뭇거리던 박찬봉이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왔네. 그런가? 할 말이 무엇인가? 자네 낯빛이 안 좋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윤초 씨의 말에 박찬봉은 한숨을 푹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셋째 딸 때문에 걱정이 많다네. 어려서부터 성질이 사납고 난폭하기로 소문이 난 아이이지 않나. 그래, 나도 알지.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말도 말게. 이제 19살이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딸만 보면 기겁을 하고 모두 숨는다네. 그도 그럴 것이 지나가는 강아지가 대문 앞에 똥을 쌌다고 달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아이들이 놀다가 딸이 무섭다고 피하니 멱을 감는 아이들의 옷과 신발을 가져와 모두 아궁이에 불살랐다네. 또 한 번은 몸종이 빗질을 아프게 했다고 머리채를 잡아 온 마당을 끌고 다녀서 내가 달려가 말리고 나무라니 내가 먹는 음식에 흙을 뿌리지 않았겠나? 지금도 그때 잘못 씹은 흙 때문에 이가 흔들거려 음식을 먹기 힘들다네. 휴. 윤초 씨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도리인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었나? 어찌 보고만 있었겠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곳간에 가두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어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도 보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오셔서 말리시니 내 어찌 할 도리가 없었네. 왜 아버님께서 말리신단 말인가? 아이를 예뻐하시는 것이지. 셋째 딸의 출산이 가까워질 무렵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모두 상을 치르는 줄 알았다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신기하게도 아버님의 병원이 감쪽같이 나았지 뭔가. 그 후 딸만 셋이던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줄 아들도 태어나니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가 복덩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의 편만 드신다네. 저런, 어르신께서 셋째만 생각하시는 게로군. 위로의 말을 하는 윤초 씨를 향해 박찬봉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 아들 윤성비와 우리 셋째와의 혼담은 없던 것으로 하세. 나이 욕심만 차리려고 자네의 귀한 아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네. 미안하네. 그러나 뜻밖의 윤초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허허, 그런 얘기라면 자네가 우리 아들을 직접 만나서 말해보게. 지금 아들이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 3년째 절에 들어가 수행 중이라네. 이제 곧 집에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내가 자네 집으로 아들을 보내겠네. 자네가 집에 돌아가 3일 정도 있으면 아들이 자네 집으로 갈 것이네.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테니 여기서 푹 쉬었다 가게. 그런가? 아무래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긴 하겠지? 잘 알겠네. 박찬봉은 이렇게 윤초 씨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봉이 집에 돌아와 보니 여종과 머슴이 물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나으리, 어서 말해보거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셋째 아씨 저고리를 빨아 널었는데 아씨 저고리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요.
그런데 이를 본 아씨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빨랫줄 옆에 있던 저와 돌쇠 할아범에게 돼지 주려고 모아두었던 설거지물을 끼얹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빨래처럼 꼼짝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셔서 뭐라? 설거지물을? 이 말을 들은 박찬봉은 너무도 화가 나 마루에 놓여있던 홍두깨를 들고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이놈!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말 테다. 그러나 방 안에 셋째 딸은 보이지 않고 컴컴한 방 안에 이불만 동그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봐라, 셋째는 어디 있느냐? 당장 찾아오지 못할까? 그러자 셋째 딸을 두려워하는 하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박찬봉의 아버지가 마당에 들어서며 박찬봉을 불렀습니다. 얘야, 무엇이 이리 시끄럽냐? 아, 아버님 계셨습니까? 너는 강원도로 먼 길을 다녀왔으면 이 아비에게 먼저 안부를 여쭐 것이지. 왜 셋째 방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냐? 에잉, 모범을 보여야 할 아비가 되어 오히려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복이 다 달아나겠다. 박찬봉을 꾸짖은 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바로 그 뒤에 셋째 딸이 보였습니다. 딸은 박찬봉에게 혀를 쏙 내밀어 보이고는 불이 나게 할아버지 뒤를 쫓아갔습니다. 박찬봉은 무척 화가 났지만 아버지가 감싸니 딸을 더 이상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날 아침에 박찬봉 집에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박찬봉 어른 계십니까? 웬 상복을 입은 남자가 집 안에 들어서려 하자 하인이 막아서는데 박찬봉이 보니 그 손님이 바로 기다리던 윤초 씨의 아들 윤선비였습니다. 아이고, 윤선비 오셨는가? 아래 것이 잘 모르고 결례를 했네.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약속한 날에 맞추느라 서둘러왔습니다. 하하하. 그랬구만. 그런데 어찌 상복을 입었는가? 혹시 윤초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아닙니다. 제가 오는 길에 상을 당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곤란해하고 있길래 급히 제가 상 치르는 것을 돕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네. 무사히 도착했으면 됐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게.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셋째 딸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가 말로만 듣던 자신의 정혼자라는 것을 알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저런 비렁뱅이가 내 신랑감이라고? 우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얻어먹으려고 왔구나? 어림도 없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야겠다. 한편 박찬봉은 윤선비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며칠간 쉬었다 가라고 하였습니다. 박찬봉은 윤선비가 머무는 동안 셋째와의 혼담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선비는 집에 온 첫날부터 밥값을 하겠다며 하인들과 함께 일을 하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박찬봉이 달려가 만류했으나 윤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서요. 절에 있을 때도 늘 하던 일이니 걱정 마세요. 하하하. 일터로 나선 윤선비는 똥찌개도 지고 수확한 무거운 감자가마니도 번쩍번쩍 뭉기더니 순식간에 300평이 넘는 밭에 김을 메고 씨앗까지 심는 것이었습니다. 장정 3명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반나절도 안 되어 끝내자 박찬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체격에 어떻게 저리 힘이 세지? 우리 집 일꾼을 다 모아도 윤선비만 못하겠어. 허허, 참 대단하구만. 아니, 저분은 선비라 하지 않았어? 어째 저리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게, 저것 좀 보게. 저 무거운 감자가마를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집단 옮기듯 하지 않나? 보면 볼수록 놀랍네. 윤선비가 일하는 것을 지켜본 하인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윤선비는 박찬봉에게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말해보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저녁 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나무 말뚝 5개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무 말뚝?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네, 산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 알겠네. 내 준비하도록 이르겠네. 박찬봉은 의아했지만 저녁 무렵까지 윤선비의 부탁대로 나무 말뚝 5개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선비를 보자
박찬봉은 말뚝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나무 말뚝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 말뚝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네,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에 바꿔 오려고 합니다. 덫이라도 놓아 멧돼지라도 잡으려고? 하하, 아닙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윤선비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박찬봉이 막아섰습니다. 이보게, 지금 산에 오르면 위험하네. 저 산이 저리 가까운 듯 보여도 정상까지 오르려면 장정걸음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린다네. 지금 올라가면 한밤중이 되어야 돌아올 텐데 산짐승들이 많아 위험하니 내일 밝을 때 가게나. 아닙니다. 오늘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걱정 마시고 잠시만 계십시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윤선비는 연기처럼 박찬봉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지금 내가 꿈을 꾸나? 박찬봉은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려 하니 옷을 털며 윤선비가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박찬봉이 물었습니다. 아니, 벌써 저 산꼭대기까지 다녀왔는가? 네, 잘 다녀왔습니다. 하하하. 그래? 세상에나. 식사 후 박찬봉은 윤선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를 통해 들었겠지만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네, 아버님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나중으로 미뤄주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나? 알겠네. 껄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려던 박찬봉은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 윤선비 말대로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리, 지금부터 제가 따님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말씀해 보시게. 네, 내일 볏짚 3단과 쌀 석쇠, 그리고 작두와 횃불을 준비해 주시고 안채 마당엔 두툼한 멍석을 깔아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지. 박찬봉은 윤선비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여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박찬봉에게 쌀 석대와 볏짚 3단을 받은 윤선비는 볏짚 1단에 쌀 1대씩을 넣고 묶어 3단의 쌀 볏짚을 준비했습니다. 윤선비는 볏짚 1단은 집 뒤틀담에 또 1단은 산자락 초입에 마지막 1단의 볏짚은 안채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선비는 박찬봉을 찾아갔습니다. 나리, 제가 따님에 대해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따님이 뱀의 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신사년에 태어났다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댁에서 쥐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집엔 쥐가 없습니까? 맞네. 신기하게 딸이 태어날 즈음부터 쥐가 없어졌다네. 그래서 우리 집은 곳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아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윤선미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따님의 흉포한 성격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겠나? 상상도 하지 못한 윤선비의 말에 놀란 박찬봉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께 말씀을 들어 나리의 걱정이 크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작은 재주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가?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런데 내가 도울 일이 없겠나? 박찬봉의 말에 윤선비는 미소를 짓고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내일 신시쯤 벼틀 쬐러 마당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때 따님의 방으로 가 방문을 떼고 쌓아놓은 이불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따님이 화가 나서 저를 해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때 매우 위험하오니 집안 사람들 모두 제 뒤로 와 계셔야 합니다. 아, 그래? 잘 알겠네. 그런데 왜 우리 딸 방에서 이불을 가지고 나오나? 따님이 평소 방에 이불을 동굴처럼 쌓아놓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는가? 그 동굴처럼 쌓아놓은 이불을 없애야만 따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자네는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었군. 박찬봉은 윤선비의 능력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천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밤새 날 것입니다. 천장에서 소리가 나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너무 무리하지는 말게나. 박찬봉은 딸을 고쳐주겠다는 윤선비를 완전히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선비의 말대로 천장에서 작은 발소리들이 무수히 들려왔고 박찬봉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쥐들이 뛰는 소리 아니야? 우리 집엔 쥐가 없는데 이게 무슨 병고이지? 그러나 박찬봉은 윤선비가 당부한 대로 방 안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날 윤선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태양이 살짝 서쪽으로 기울어 신시가 되자 윤선비의 예측대로 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어디들 갔나? 딸은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윤선비는 그 사이 딸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이불과 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윤선비는 서둘러 이불 더미를 들고 안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윤선비는 이불 위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감나무 가지를 꺼내 무언가 중얼거리며 마당을 톡톡톡 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셋째 딸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안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소리에 위기감을 느낀 셋째 딸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보니 방문은 떨어져 있고 있어야 할 이불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이놈! 그 비렁뱅이 짓이렸다! 내 오늘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눈에 광기가 어린 딸은 낫을 들고 안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낫을 들고 윤선비에게 달려오는데 윤선비는 놀라기는커녕 빙그레 웃더니 허공을 향해 사이충 지어령! 이라고 외치고는 감나무가지로 땅을 한번 쳤습니다. 그러자 지붕 위에서 쥐 한 마리가 딸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쥐를 보고는 낫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윤선비는 다시 사이충 지어령! 이라 외치며 가지로 땅을 2번 치니 이번엔 쥐 2마리가 딸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딸은 소리를 지르며 한 마리는 낫으로 쳐 죽였지만 다른 한 마리는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때 또 윤선비가 사이충 지어령! 하고 외치며 땅을 3번 치니 쥐 3마리가 딸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들이! 쥐들은 딸의 머리를 물고 당겨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낫을 던져버린 딸은 손으로 쥐를 잡아 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때 윤선비가 다시 한번 사이충 지어령! 하면서 나뭇가지를 마당에 꽂으니 수십 마리 쥐가 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쥐떼들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딸이 멍석 위에 쓰러지자 윤선비는 재빨리 준비해 놓았던 작두로 딸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횃불로 불을 붙였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불에 타자 딸은 비명을 지르며 실신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가족들이 놀라 뛰어오니 윤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에 데려가 누이면 곧 깨어날 것입니다. 조마조마하던 박찬봉은 윤선비의 말에 안심하고 딸을 안채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윤선비는 하인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셋째 따님에게 물려 상처가 낫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오. 이리로 나와보시오. 윤선비의 말에 제일 나이 많은 모습이 팔을 감싸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선비는 딸의 머리를 태운 재를 주면서 상처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머슴이 재를 환부에 바르자 신기하게도 상처가 싹 낫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기뻐하며 윤선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박찬봉이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물린 사람이 있다는 걸 어찌 알고 치료를 해주는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네. 허허. 별 말씀을요. 제가 관심이 있어 수행을 하다 보니 깨우치게 된 바가 있을 뿐 그리 대단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쨌든 참으로 고맙네. 내가 셋째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돌쇠도 요술처럼 고쳐주었으니 셋째도 좋아지지 않겠나?
박찬봉의 말에 윤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따님에게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게 보이는 저 산의 기세는 뱀의 기세로 그 기운이 이 집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따님은 저 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 사람이지만 뱀의 흉포한 성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기운은 모두 머리카락에 깃들어 있었는데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 태우고 산의 전기를 말뚝을 박아 끊어 놓았으니 이제 따님은 타고난 천성대로 온순하고 덕이 있는 여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내 원이 없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말씀하셨던 혼인 이야기는 따님이 깨어난 후 따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박찬봉은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딸이 깨어나자 윤선비의 말대로 흉포한 딸은 온데간데 없고 온순하고 예의 바른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딸은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도 큰일을 치렀구나. 그렇게 못된 기운이 너에게 있었다니. 아이고, 이제 되었다. 그리고 인사하거라. 너의 목숨을 구해준 윤선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정혼자에게 변고가 있는데 돕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선비와 셋째 딸은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양가의 축복 속에 예정대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윤선비는 아내와 처갓집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